이게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인구 대비를 하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신생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탄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들도 굉장히 중국도 심각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엔젤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건데 저는 제가 신경 쓰라고 좀 날라갔어요. 날라가가지고 뭐 많이는 아닌데 60% 날라가는데 자 이렇게 가장 이렇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뉴스가 떴을 때 뉴스가 뜨기 전에 자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로투세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저는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미래의 성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추세를 봐야죠. 그리고 아까 하림에서 알려드렸듯이 만약에 저런 자리가 있었을 때 하림이 이런 자리가 있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 친구는 만약 여기서 사놓으신 분이 지금도 들고 있다면 내 시장 같은 날 무너져도 수익은 토해낼 수 있어도 수익권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깨끗한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제로투세븐을 보는 거예요. 제로투세븐을 봤을 때 이 친구가 내일 바로 올라갈지 시장이 무너서 떨어질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추세예요. 자,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대로 금방 제가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그죠? 위치가 낮고 지켜줄 자리인 60개월 선과 20개월 지켜주는데 일봉이나 이런 데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고 주봉에서 추세를 돌려놓으면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깨끗한 날을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6% 뛰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가 얼마 갔다 왔더라? 이날 한 9%인가? 9% 갔다 와서 이때 사서 9% 먹고 나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이 좀 늦어서 좀 안 팔긴 하는데 어쨌거나 저번 달 종가상 추세전을 시도한 거예요. 자, 기간 조정이 이렇게 있었죠. 여기 산이에요, 이렇게. 산인데 집에 왔다가 기간 조정 거치고 20개선 뚫고 안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기간 조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은 왼쪽 선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은 추세가 우상향인 왼쪽 선에서 사야지 오른쪽 선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 선에선 주식을 사면 살수록 손실이야. 근데 왼쪽 선에서는 사면 살수록 수익이 커요. 희한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왼쪽 산에선 못 샀으니까 지금은 옛날 일이니까 오른쪽 산에 샀으면 좋겠는데 오른쪽 산에서 기간 조정 끝나고 왼쪽 산에 샀으면 좋겠는데 오른쪽 산 밀렸죠. 근데 이렇게 기간 조정이 짧으면 20개월 산을 깰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안 깨고 바로 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깨면 손절이죠, 당연히. 그래서 손절이 있는 거고. 자, 봤더니 다음 달에 이렇게 떨어지죠. 20개선을 깨게 되면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얘가 20개선 깬다는 얘기는 추세가 밑으로 밀리는 거예요. 우하향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닥을 거요. 여기만 안 깨면 돼. 그렇다고 여기서는 못 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이게 바닥이하고 맞추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전월 저점도 안 깨고 전저도 안 깨고 난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손절 라인이 정확하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거나 진짜 잘하시는 분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저도 여기선 잘 안 사요.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 좀 불안하다고 봐요, 주식이. 실적으로 보면, 제넥신이라는 차트인데, 이게 꼭 바닥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제가 자주 비교해드려요. 왜냐면 이런 차트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내가 심리적으로 다스리도 좋은 거야. 자, 우하향이죠, 추세가. 우하향이야. 그러면 누군가는, 이 바닥 아니야? 전월 저점 지켜줬는데, 얘는 이 전월 저점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삼각수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전저점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주식은 생각을 한번 꼬여서 머리 아프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엄청 어려워져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전저점 깨면 큰일 난다, 너는. 왜냐면 아직 추세가 우하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하향인데 전저점 깬다? 계속 우하향하는 거예요. 우하향. 자, 또 우하향. 이게 바닥이야. 야, 이 정도는 바닥이지. 그래. 코로나 때도 여긴데. 아니에요. 또 우하향. 또 우하향. 또 우하향. 계속 우하향이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제로투세븐이 여기 있을 때는 이 주식을 사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진짜 초고수라서 이걸 깨면 바로 손절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분 아니면 이 주식이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3월 달에 팡 때렸어요. 아하. 근데 얘를 살려면 내가 진짜 제로투 사고 싶어, 나는. 내가 사고 싶어. 내가 왔으면 여기 왔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장기적인 지표가 이렇게 5개월 선이 있고 20개월 선이 있고 60개월 선인데 이런 자리들을 지켜주고 월봉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여기서 일봉에서 자리를 주게 돼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 달 말에 4월 목요일 날,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이요. 기가 막히게 여기를 찍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이걸 딱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 달 종가상을 지켰죠. 물론 내일 시장이 밀리면 다시 20개선까지 올 수 있고 5개선까지 깰 수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여기 깰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지켜줬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됐었고, 금요일날 제가 그래서 이 친구를 편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이 손절가야 되고, 그러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유 찾으라고 그랬더니, 야, 지금 비료 사러 난리 났대. 야, 지금 화장품 다 풀린데, 막, 저희 마스크 다 번데, 그 화장품도 막 저기서 다고점 찍고 있는데, 이제 이 뉴스를 접해가지고 이게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근거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고, 깨지 않아야 될 이식기엇은 안 깨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그 인구 정책에 자꾸 신경을 쓰고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주봉을 따갔더니 우리가 중기적으로 추세를 지켜줘야 되는, 역시 정확하게 이선 지켜주고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시장 밀림 여기까지 또 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안 깨고 있다. 다시 매수죠. 그죠? 근데 오선도 들어놨어. 뭐 내일 날아갈 줄 알지 몰라요. 시장이 전혀 안 좋으니까. 근데 지켜줄 자리 지켜주는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자, 그러면 내가 이 두 가지 상황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공부가 돼 있어.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매수 타임이에요. 요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들어갔어요. 실제로 들어갔고. 그러면 앞에 상황을 잘 봐야죠.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매수를 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제로투 세븐이 저기 왔으면 좋겠는데 앞에 누가 장난 좀 쳤으면 좋겠어. 즉, 내가 말하는 장난은 세력의 개입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또 세력의 개입이 너무 없으면 이게 차트가 아무리 이뻐도 엄청 가요, 옆으로. 그럼 내가 뭐를 쓰는 거냐? 이제 보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1천만 원 사놓고 보초 쓰고 있는 거야. 계속 언제 날아가요. 언제 날아가나 보초를 쓰는 거야. 물론 날아가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스윙 투자 관점이 아니잖아. 내가 생각하는 스윙 투자는 그래도 내가 매수했으면 뭐 2, 3일 안에 그냥 5%, 10% 나야 되고, 정 못 나더라도 2주, 3주 안에는 뭐 15%이지 뭐 기다리는 폭은 더 나야 돼. 30% 나야 되거든요. 안 나면 기간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로투 세븐을 잘 봤더니 이 앞전에 거 자꾸 장난을 치고 있네? 최소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매물대를 싹 잡으면 되는 거라 빵 터졌죠. 여기 들어왔잖아, 여기서. 생각해보는 거야. 니들 뭐냐? 아무리 생각해, 니들이 여기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월봉 바닥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얘네들이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대바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여기서 하신 분들. 그러니까 주식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하리민이 지금 한참 날아가는 거. 그거더라고. 뭐 한일사료, 현대사료, 뭐 GSE, 대성에너지. 야, 유럽에서도 에너지 막는데 얼른 사. 그러는데 손절 못했다.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시면 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돈을 실을 건데, 대선이 어딨을까나? 똑같은 돈을 실을 건데, 예전에 3,000원 하던 친구가 7배 올라왔어요. 그나마 이 친구 좀 덜 올라왔어. 3만원 갈 수도 있어, 있기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자리에서 사가자 물렸다. 시장이 폭락했다가 이런 친구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제자리까지 가는데, 얼추 15년에서 20년 걸려요. 그게 다 저기 하게 돼 있어요. GS는 한때 1,000원 하던 주식이 친구, 9,000, 9배 올라갔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소형주의 세력들 복 효과는 보통 15배예요. 이거 제가 강의 한번 해드렸어요, 예전에. 외면문에서 따로 다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한일사료가 다시 한번 15,000원 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15배 찍었거든요. 저점을 1,000원 잡고 15,000원 갔어. 그냥 이 친구는 우리는 아예 안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번 물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10년, 15년이야. 그러면, 내가 제로투 세븐을 봤을 때, 만약에 폭락했어. 시장이. 이런 데거 아니에요. 복귀도 빨라요. 한 6개월, 1년 참으면 이거 수익 엄청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재무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가 월봉에서 보여주는 현재 주가의 위치가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수익이 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최고수야. 여기 오면 손절할 거야. 이런 데 하실 분들 하셔도 돼요. 이거는 좀 능력이 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아예 초보자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자리 돼서 손절 안 하고 잘 버텼는데 올라갔다.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럼 수익권이잖아.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떼요, 일단. 목표가가. 여기 떼는 거예요. 변곡점이거든요. 갈장같이는 몰라요. 그렇지만 깨지 않을 자리를 안 깨고 있고,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장기적으로 돼 있는데, 주봉에서도 돼 있죠. 일봉에서 보니까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네. 이러한 대량거래나 이런 꼬리는 절대 개인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개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래량도 못 터뜨려요. 이렇게.
이렇게가 됩니다. 조용하죠. 누군가 사고 팔고 누군가 여기다 제로투자면 좋대. 바닷가에 사서 팔고면 이렇게 변화가 없잖아. 근데 누군가는 매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누군가 빵 터뜨렸습니다. 그지? 여기서 빵 터뜨렸죠. 이 거래량이 작으면 좀 그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즉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한 시점에서 제일 크죠. 이 친구가. 누군가 뭔가 관여한 거예요. 제 생각이요.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안 올라가고 떨어졌더라 더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린 여기를 지상이라고 불러요. 그죠? 지상. 그러니까 지하예요. 가격 조정이 시작됐고 기간 조정이 된 거예요. 그 기간 조정 와중에 누군가 물량을 싣고 온 거야. 물론 시장의 힘으로 다시 이런 데 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손절 안 하고 하고는 본인 판단이지만 이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역시나 월봉 바닥 찍고라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월봉에서 이제 추세를 시작해서 돌려놓은 종목도 이력을 보여드릴게요. 잠깐 밀릴 수는 있지만 앞전에도 보면, 자, 이 앞전에도 보면 이렇게, 자, 이때 추세 전환 같은 걸 해놓은 거예요. 이 친구가 만약에 다시 5개월선을 안 깨거나 20개월선 위에 올라타면 엄청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첫 번째가 5개월선 안 깨야 돼요. 이렇게 꼬리 달았을 때 안 깨고 있죠. 안 깨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놓고 20개선 뚫어놓고 안착하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런 데서 무리해 사지 말고, 이런 데 막 사지 말고, 지금 한사 이런 데 사지 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는 바닥 찍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하향 중이야. 주식은 우하향을 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추세의 전환과 턴만 해라. 그러면 요렇게 자기가 알아서 요렇게 턴해주는 거예요. 턴했죠. 지켜줬죠. 앞으로 5개월선하고 요 자리만 안 끼면 이 친구는 뭐 지수가 밀려서 밀릴 수는 있지만 잘만 지켜주면 빵 때리는 거예요. 다시 이런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N자 파동. 이 N파동은 월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봉, 주봉 다 나오는 건데, 이거 편하게 N파동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자, 이 눌림목은 주식은 쉽게 하는 거예요. 용어도 쉽게 하는 게 좋아. 막 용어도 멋있게 한다고 무슨 막 일목균형표 말했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눌림목이에요. 편하게 눌림목. 자, 눌림목이니까 월봉에서 눌림목이 나와도 좋은 거예요. 월봉에서 눌림목 나올 때 지켜줘야 될 20개월선과 5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제일 좋고, 주봉에서도 20주선을 지켜주는 게 제일 좋고, 일봉에서는 21선을 지켜주면 좋아요. 이 세 박자가 맞으면 100점 만점이에요. 이 세 박자가 다 맞은 게 제로투세븐이에요. 자, 20개월 돌려주고 지켜주고 안착해놨죠. 주봉에서 보면, 제로투세븐 너무 광고하는데 광고가 되나 이게? 저 떨어질 줄 알았지 몰라요. 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식 사고 한 사고는 본인 판단이에요. 제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번 주에 20선 지켜줬어. 자, 월봉에서도 눌림목을 지켜줬는데 주봉에서도 눌림목을 지켜주고 일봉에서도 21선에 뛰어나갔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엔젤 산업에 사겠다. 난 첫 번째가 얘예요. 당연히 제로투세븐 1번인 거예요. 저한테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실적을 이렇게 해서 수익이 좋아요. 만약 제가 이날 맘먹고 팔았으면 9%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날. 아무리 늦게 팔아도 8% 먹었거든요, 이거. 근데 안 팔았어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본인 선택인 건데, 지수 안정은 토해낼 수 있으니까 본인 선택인 건데, 주식은 차익 실현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짜잔하게 손절 친 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먹을 땐 오골차게 먹어줘야 돼. 최하 20%, 30%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손실이 났을 땐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잘못 샀다. 여기서 20개선 지켜준다고 내가 판단을 했어. 그럴 수는 있거든요. 저도 언제든지 그렇게 오판을 해요. 20개선을 좋아하니까 제가 봤는데, 이달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보고서, 야, 이게 20개선 지켜줄 것 같아. 그러면 다음 달에 20개선 지켜주면 뛰나갈 거니까 내가 여기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일단. 이제 첫 배팅을 크게 안 하니까 사는 거야. 근데 다음 달 시작하자마자 20개선 그냥 깼죠.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야. 이게 20개선 깼다는 얘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칼같이 해야 되는 거고, 수익은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손절은 마이너스 5%, 10%, 마이너스 50%도 끌고 가고, 수익은 3%만 내면 얼른 팔아. 막 6%도 얼른 팔아. 이렇게 하는 거야, 주식은. 하루에 2% 먹기, 3% 먹기 난 해냈어. 근데 손실이 나는 거 보면 막 마이너스 20% 30% 끌고 와요. 여기서 물타기 하래. 우하향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작게 파동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박셀바이오처럼 만약에 앞전에 30배가 올랐는데 우하향하고 있다. 여기서 물타기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지금 박셀바이오 돌려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 돌려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익 실현은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하고, 손절은 좀 칼같이 빨리빨리 하는 이런 습관이 아마 좋아 보이지 않나,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제 생각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이거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면 되죠. 그죠?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 거예요. 삼성전자를 어제 그저께 샀는데 지금부터 우상향을 틀어 나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닥에 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옆 사람들한테 봤지. 이게 바닥이라니까 니들 왜 안 샀어? 이 사람 단순한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시장은 겸손해야 돼요. 진짜 겸손해야 돼. 내가 맞췄으면 우연히 맞춘 거예요. 그냥 추세의 전환과 턴이 확인이 안 되고 됐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걸 잘 알아요. 엄청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내가 좀 먹었다고 그래서 올라갔다고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대응을 하는 거죠. 난 여기만 안 깨면 뭐 선전할 건데? 아니면 이거 깨도 뭐 어차피 여기쯤 오겠죠.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지수가만 700포인트 이것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특별히 이 회사의 악재가 없는 한. 근데 이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자,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로 올라온 친구가 모나리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니 나쁘다기보다는 굳이 내가 똑같은 돈이 있으면 나는 이런 친구들 위주로 사야지 하고 위에 올려놓은 건데 두 번째가 모나리자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역시나 이 친구도 월봉 고점에 물렸을 때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이때 물리신 분이 얼마 만에 빠져나온 거냐면 이때 2017년도 1월 달에 이 회사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거 알거든요. 제가 뭔 일이 있었냐면 뭐 중국의 유화 정책이라면서 그때 보령 메디앙스하고 아가방 컴퍼니가 날아갈 때 이때 그때 모나리자도 이런 이슈 침해 관련주로 엮이면서 정부 정책이 여기서 짠 날아갔어요. 제가 이때도 시장에 있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그때 좋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GSE나 한일사료나 대성에너지처럼 이게 좋다는 거야. 막 엄청 좋대, 막. 여기서 좋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근데 그랬거든요. 이게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 물려 큰일 난다. 나도 여기서 물렸어요. 나도 물려서 손 엄청 맞았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서 사서 자꾸 물리잖아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그죠? 근데 어쨌거나 물렸어. 손절을 못하고, 그러고 자꾸 물타기를 해. 그럼 엄청난 손실이 와요. 엄청나게 오게 되는 손실이 이렇게. 계속 오죠. 엄청나게 와요. 이 기간이 엄청 오는데, 여기서 물리신 분이 언제 빠져나왔냐면, 여기서 최고점 알려줘요. 여기서 물렸어, 여기서. 2017년도 1월 달에 물린 거를 20년도 1월 달에 3년 만에, 야, 나 드디어 3년 만에 본전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물리더라도 월봉의 높은 데가 아니 이런 데서 물렸다고 못했을까요? 1년만 참으면 대박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여기서 물렸어. 제로 투 세븐째, 인간적으로, 내 재무만 튼튼하면 내가 설사해서 물렸어. 1, 2년 참으면 여기 다 가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내가 물리더라도 어디가 안전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월봉에서 이런 데 물리고 지금 방송에서 막 조탁하고 GSE가 어떻고 대성에너지가 어떻고 GS글로벌 보세요. GS글로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멤버님들은 잘 알지만 제가 GS글로벌을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나는 이제 고민할 거예요, 지금. 어디서 팔지? 야,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는 여기서 자꾸 이걸 줬다고 GS글로벌 뭐 3파 파동이 나올 거야. 뭐가 어떻게 될지 전 몰라요. 여기서 올라가 더 뛰어올라갈지 나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주봉에서 5선만 안 깨면 돼요. 일봉에서 뭐 21선만 안 깨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 3차 파동 나온대야. 못 깨가지고 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맞춰, 그거를. 단, 이런 걸 못 맞추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는 안전한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GS글로벌의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그래서 GS글로벌을 시황정리해서 넣어놓고 여기서 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금방 영상 전에 바로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가장 장기적인 지표 60개선을 뚫었을 때 여기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에서 빵 때리는 게 굉장히 커요. 눌림목이라는 게 20개선도 있지만 60기어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그랬죠, 제가. 얘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빵때리 날아가죠, 이렇게. 약간 할인도 그랬고, 이거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어디 갔어? 잠시만요, 죄송해요. 뭘 눌렀지? 자, 이거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인데, 자, 60기어선을 뚫었을 때 이력이 이 정도거든요. 자, 여기가 60기어선 뚫었어요, 이렇게. 뚫었어. 여기서. 얘는 60기어선만 깨면 돼요. 날아갔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이 만약에 60기어선이 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거고, 자, 모나리자 같은 친구들이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GSE가 됐든 대성에너지가 됐든 GS글로벌이 됐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다고 그래도 저는 안 사고 우리 멤버님들도 제가 절대 못 사게 해요. 진짜 못 사게 해요. 근데 만약에 하시고 싶은 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단타로 성공할 확률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1에서 1, 2%가 안 돼요. 정말 고수분들. 저도 이거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난 실력이 안 돼요. 이거 할 실력이 안 되더라고, 내가. 나 호가창 보기도 정신없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자리는 이런 데죠. 제로투세븐 요런데, 모나리자 요런데. 오른 바닥이잖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지금부터 5개월 선만 안 깨면
시장이 너무나 급락해서 안 좋아서 5개월 선만 안 끼면 어디를 갈 거냐면 한번 갔다 왔어요. 이걸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월 선까지만 가도 목표가가 10%가 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인구 정책이니 저출산이니 치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 그럼 빵 때렸다. 만약에 치매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빵 때렸는데 60개월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다시 시작.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최고 바닥에 사가지고 이걸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리는 굉장히 안전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피눈물을 번 돈을 이 돈을 갖다가 툭툭 이런 데 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중고차를 사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강조하냐면 이렇게 하면 편해요. 내가 중고차를 사든 그죠? 땅을 사든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사도 하다못해 컴퓨터 하나를 사도 가가지고 가전과 따지죠. 가전점 가가지고 이게 방송이니까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 노트북이 얼마인지 가성비에 대해서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다 물어보죠. 근데 주식만 하면 GSE 대성이 날아가니까 오늘 못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바로 사죠. 물리죠. 못 빠져나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월봉 바닥에 있는 거 싸게 사고 깨면 손절할 각오로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일단 내가 수익권이다. 땅 뛰어나갔는데 월봉 바닥에서 나갔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한 3, 4개월만 참으면 요런데 바닥에서 요게 추세 전환 해놓은 거거든요. 요 자리가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요게. 요 자리가 월봉에서 완벽하게 추세 전환 해놓은 거거든요. 요 자리가 5개선 위에 있잖아. 이렇게. 그죠?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여기만 한 게임 올라가려면 남은 거예요. 뭐 무슨 뉴스가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갔죠. 그 이후로도 이 변곡점 안 깨져. 먼저 여기서 몇 번 살 기회가 있긴 하지만 자 어쨌거나 내가 여기서 샀다는 얘기는 여기서 건드렸다는 얘기는 뭐 시장이 물론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그럼 지가 알아서 요거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60개선 뚫었다. 60개선 뜨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깨지만 않으면 뭐 깨면 이제 차익 실현해야지. 깨지만 하면 지가 알아서 또 이렇게 가요. 믿고 참고 1년만 기다리면 수익률이 막 2배, 200 이렇게 올라가요.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수익으로 들어갈 때는 순간 이런 데 들어갈 때도 있긴 있어요. 뚫고 나가는 거 확인하고 이런 일봉에서 정확히 매수 타이밍을 줘요. 이게 월봉이니까 한 방에 가지 않아요. 갔다가 이렇게 그 파동 한번 나오고 눌림목 한번 나오고 이렇게 나가요. 이런 자리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실방감도 찾아내면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데 사가지고 하도 많은 손실을 봐가지고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제가 하는 방법이 추세가 우상향을 하는 종목은 맞는데 추세가 우상향일 때 너무 높은 데서 사면 리스크가 있게 되는 거고 먹을 폭이 작기 때문에 이왕이면 추세가 턴하는 초기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뭐를 봐야 되냐면 현재 주가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월봉이 내가 사고자 하는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싸네? 어라? 싸네? 예전에도 여기였는데 지금도 좀 싼 편인 것 같은데 주식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한일 사료를 보면 여기서는 주식이 쌌지만 여기서는 엄청 비싼 거죠. 이때 비하면 전혀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주가 위치를 월봉에서 확인을 했으니 이 친구가 주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좋아요. 주봉을 봤더니 역시 이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이제 우상향의 기조를 뻗어나가는 첫 번째 정별에 있는 거예요. 즉 중기 추세가 정별의 시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60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위에 강력한 저항대 매물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일봉에서는 우리가 61선이라고 하고 61선, 주봉에서는 60주선이 되고 월봉에서는 60개월선이 돼요. 근데 이 주봉은 제가 한문으로 못 써요. 뭐 어려워서 모르겠어 난.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도 60개선 뚫고 날아갈 땐 안전하고 주봉에서도 60선 뚫고 날아갈 땐 안전해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가 저저번 주에 이걸 왜 맞고 떨어졌냐면 간단한 거예요. 얘 맞았잖아. 정확하죠. 이걸 맞고 떨어진 거야. 그럼 수급주선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진작 날아가려면 내가 사는 타이밍은 여기가 될 테고 만약에 이 친구가 60선 뚫었다. 그러면 못 샀어. 근데 지켜주고 다시 가잖아. 여기서 매수. 여기서. 깨면 바로 손절.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뭐 손절이 크게 없는데 그 귀찮잖아요. 손실 보고 있어야 되잖아. 다른 거 사면 되는데. 자, 그러면 모나리 뭐 다른 것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 그린 거예요. 뭐가 있을까? 종목을 잘 외웠었는데 머리가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나이 먹어서. 자, 크라우리티 홀딩스인데 우리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해지주죠. 전쟁 관련 해지주예요. 이달에 2주에 그 무섭다는 뉴스 뚫었죠. 이렇게. 그죠? 뚫었죠. 이때도 뚫었는데 깼으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기간 좀 짧고. 가만히 보니까 저번 주에 여기에서 출발했네. 매수 타이밍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왜 깨면 순으로하면 되고. 근데 안 깨더라고요. 종가상. 그러면 내일 같은 날 시장 밀리겠죠. 밀릴지 않을지 몰라요. 내일 미증시 나사기 4% 밀렸으니까 얘도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밀릴 때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깨면 어차피 여기 오긴 하는데 이 친구도 월봉을 잘 보고 위치가 낮아요. 내가 이 친구를 저도 하늘 높은 데 산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봉에선 60주선이고 월봉에선 60개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 딱 맞고 떨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그만큼 60개선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되죠. 여기. 지금 화장품주가 막 좋다고 얘기하는데 화장품주 우리가 좋다고 할 때가 없어요. 여기부터거든요. 이 친구들 중에 지금 60개선 맞고 떨어진 거 맞아요. 많아요.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물론 화장품주는 앞으로 잘 올라갈 주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굳이 내가 살 때 이런 데 막 쫓아가가지고 나는 팔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사는 거죠. 내가 만약에 60개선 맞고 떨어질 걸 알고 있어. 안 사면 되죠. 그럼 만약에 뚫고 나갔어. 그러면 60개선 안착하고 사면 되겠죠. 우리에겐 포지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중간한 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중간한 데 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도 아니고 뚫고 돌아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식도 매수도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즉 확인 후 매수, 확인 후 매도예요. 주식은 예상을 하고 사지만 예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인 후 매수. 그러고 확인 후 매도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 확인 후 매수냐면 제가 확인 후 매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대바닥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확인 후 매수냐면 주봉에서 5주선 돌파 안착하면 비로소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사는 거지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건 모나리자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턴이 돼서 이제 돌아나가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좀 대량 거래 싫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들어왔네. 자, 가격증이 있었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지금. 아마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개인분들, 지금 물리신 분들. 자, 옆으로 갔죠. 자,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빵 터졌죠. 이 친구가 시장이 안 좋아서 만약에 21선까지 밀렸다. 우린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올라갔다, 눌림목 주겠죠, 이렇게. 자, 이 자리가 또 기가 막히게 변곡점이네, 이렇게. 앞전에 배울 때. 자, 우리가 어떤 변곡점을 뚫을 때, 어떤 이렇게 앞전에 변곡점을 뚫을 때, 요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변곡점을 뚫을 때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실었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세력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안 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깨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자, 근데 깨는 애들도 많아요. 깨면 오래 걸려요. 만약에 내일 같은 날 지수가 밀리면서 모나리자가 밀렸는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뛰어나갈 확률이 있어요. 얘네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는 관심권에 넣어놓고 굉장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손오공입니다. 자, 손오공도 이제 어제 그저께 많이 흔들긴 했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아주 이쁘죠. 특히나 금방 설명드린 대로 추세도 이뻐 죽겠는데 60개선이 올라탔어요. 드디어. 올라탄 거야. 5월 5일이 있어요. 어린이날이야. 장난감이죠. 이렇게 또 연결해도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뇌피셜이죠, 이게.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걸로 올라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완구주가 날아가다. 뭐 저녁 때 이렇게 뉴스 뜰지 않아요. 그죠? 모르잖아. 생각해보는 거예요. 주식은 또 뇌피셜도 좀 좋아야 돼, 보니까. 자, 어쨌거나, 우리가 손오공을 봤더니 누군가 흔들고 좀 난리를 피긴 하는데, 추세도 이뻐 죽겠고, 추세 턴도 돼 있는데, 이 친구가 60개선 위에 있네? 어허, 얘 봐라. 그럼 다음 달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 이동 평균선인 5개월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20개선 뚫었죠. 한 다음 달에 또 뛰면 얘네가 또 뚫고 정배를 들어서게 되는데 요렇게 60개선 밀리겠죠.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넌 60개선만 깨지 마라. 내가 너를 포트에 담아주마. 주봉으로 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주봉으로 오는 거예요. 즉 주식은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대응하고. 자, 대응 영역을 짜고 사는 거야. 자, 이 친구를 봤더니 60주선 위에 있죠. 지금. 요렇게. 아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어떤 주식이든지 60개선 뚫기도 어려운데 이 주식이 60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60주선, 즉 내일 월요일 날 여기만 안 깨고 뛰잖아요. 팍 날아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를 깨잖아요. 하지 마요, 그러면. 왜냐면 시장만 내가 미국 나스닥 시장만 좋았으면 저 친구 사거든요. 요거 딱 안 깨면 사요. 근데 이 포트에 이제 이게 있어서 두 번 사기 좀 힘든 건데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섹터 두 개 사면 좀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거나 나스닥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거 안 깼다. 날라가요. 그러면 뻔해요. 나온 뉴스 정해져 있어요. 뭐 인구 정책이 어떻고 뭐 고령화 사업이 치매 사업이 어떻고 뭐 어린이날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식을 해석할 때는 뉴스는 그냥 다 참고 사항이고 어떤 주식이든지 월봉에서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고 추세에 턴을 해놨거나 주봉에서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주봉에서 중기적인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요 시점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사기가 여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뉴스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일봉에서 봐도 앞전에 역시나 대량 거래가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지금? 엔드 살펴볼 거 많은데? 잠깐만요. 자, 어쨌거나 그래요. 1부는 이걸로 끝내야 되겠구나. 자, 모나미를 봅니다. 모나미를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역시 이쁘죠. 이 친구는 이제 그 잘 아시죠? 학용품인가? 모나미 잘 아시죠? 학용품? 학용품인데 이 친구가 저기에 뛰어들었어요. 화장품. 우리 화장품 사업도 할 거야? 그런 거예요. 다 좋아. 알았어. 화장품 사업 한다며. 여기서만 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뉴스가 떴는데 여기 있다. 여기서 만약에 화장품 뉴스도 하고 여기서 요 월봉 고점에서 여기서 갑자기 모나미 이거 화장품 사업한데 야 신사업 진출하는데 마스크 벗는데 하는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뉴스는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가 떴을 때 여기서 떴다는 얘기는 호재가 아니야. 이건 악재예요. 이렇게 났던 뉴스가 많이 올라갔잖아. 아무리 좋은 뉴스가 떠도 안 써요. 날라가도 내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뉴스가 월봉 바닥에서 떴다. 생각해봐야죠. 그죠?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어요. 물론 1차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좀 심하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5개월 선까지 다시 밀려주는 음봉이 떨어졌다.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5선 위에 있는 거야. 저 화장품 관련주라고 그랬죠?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무너지냐 이 친구가 여기까지 무너져요. 입선. 요걸 지켜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모나미가 이 다음 주 금요일 날 20주선을 지켜주거나 뛰올라가고 있다. 요거 사야 되는 거예요. 사도 여기서 몇 타이밍이에요. 거꾸로 내일도 추세를 시장이 그렇게 무너져도 모나미가 5주선을 지켜주거나 60주선 위에 있다. 땅 때려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시장이 무너지는데 얘 왜 올라가지? 그럼 우리나라 종목 2,500개 중에 만약에 아무리 안 좋아도 2, 300개는 올라가거든요. 그 2, 300개가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가지고 추세가 우상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몇 번에 들고 그랬지만 막상 시장 많이 무너질 때 난 가끔가다 몰라요. 오늘 시장 안 좋았나? 이런 친구들이 계속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녁 때 모여가지고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안 해놓으면 엉뚱한 주식 사게 되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엉뚱한 거 사게 되는 거야. 막 지금 날아가는 거 삭투사가 사게 되고 월봉에서 막 에너지 같은 이런 거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해놓으면 내가 사야 될 자리도 알고 그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분할 매수는 모나리자 같이 월봉에서 낮은 종목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분할 매수지. 여기서 물려가지고 떨어지는 걸 여기서 물타기 하고 다음날 또 물타기 하고 주식은 추세가 하향인 종목을 물타기 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손실이 와요.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물타기 했으니까 평단가가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3, 4년? 이렇게 걸려요.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시장이. 자, 모나미도 괜찮은 거예요. 단지 내일을 잘 봐야 되고. 자, 삼위각기를 봅니다. 삼위각기도 예전에 중국의 그 엔젤 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막 중국이 너무 인구가 많아가지고 애를 못 낳게 했었잖아요. 그죠? 예전에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인구가 너무 이제 언제부터 걱정이 되니까 산화 제한 정책을 폈었어요. 그때 산화 제한 정책 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뛰어나가는 게 보령메디앙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늦은 애가 모나리 있었어요, 항상. 근데 모나리자는 또 치매론 좀 빨리 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삼위각기. 근데 삼위각기도 역시 추세가 이쁘죠. 잘 살아있어요. 단지 2달 정도 밀렸는데 저번 달에 깨지 않아야 될 20개선 안 깼기 때문에 요거 잘 지켜줘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자, 틀린 거예요. 똑같이 20개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돌파해주고 나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자, 모나리자도 돌파해주고 있죠. 그러고 손오공도 떨어지면서 지켜준 게 아니라 손오공도 돌파해주면서 지킨 거예요. 근데 삼위각기는 지켜주고는 있는데 떨어지면서 지켜준 거예요. 이렇게 조정권에 지켜줬다는 얘기야. 돌파해서 지켜줄 때가 더 좋은 거고 떨어지면서 지켜주는 게 애매한 거예요. 절대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저한테는 5번째인 거예요. 자, 어쨌거나 20개선 가격이 1680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자리에서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안 깨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는 예상하고 하면 돼요. 매수도 확인 후 매수고 매도도 확인 후 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무릎에 서서 어깨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식 겨울이 틀린 게 없어요. 자, 어쨌건 여기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보니까 당연히 추세가 깨져 있겠죠. 지금 이렇게 월봉에서 지금 추세가 우상향인 게 아니고 3위각기는 우하향인 거예요. 월봉에 지켜줄 자리는 중요한 거에 따라서 이런 친구는 거의 박스권일 수확률이 높아요. 이전 저점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여기 시장이 밀렸을 때 안 깨야 돌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5번째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자, 일봉을 볼게요. 역시나 좀 밀려있죠. 애매하죠. 차트가 어렵죠.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 들죠. 월봉 차트 때문인 거예요. 월봉 차트가 승상개미TV가 20개월선 위에 있으면 좋대. 근데 20개월선 위에 있는 것도 뚫어주고 나갈 때랑 떨어지면서 지켜주는 거랑 틀린 거예요. 엄연히 틀린 거예요. 차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0개선만 안 깨면 괜찮고 저기서 매수 깨면 칼손절 하는데
위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약간은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지는 친구예요. 자, 토박스 코리아를 봅니다. 시작은 맞는데 예전에 토박스 코리아가 엄청 강했었거든요. 시장 좋을 때. 저 토박스 코리아 좋아했었어요. 그때. 쫙 올라갔는데 엄청난 조정이 왔고 20개선 같이 아슬아슬하게 있거든요. 못 뚫어놨어요. 여기를. 그래서 내일 시장 밀리면 얘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매수할 층은 잘 지켜봐야 되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박스권에 있어요. 월봉의 차트가 깔끔하지 않으면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즉 모나리자처럼 월봉에서 차트가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깔끔하다고 그래요. 이걸 저는 이렇게 깔끔한 차트가 월봉에서 5개월 선이 이쁘게 있으면 주봉에서 이렇게 굉장히 추세가 이쁠 수 있는데 토박스 코리아처럼 월봉에서 뚫어줘야 될 자를 못 뚫었죠. 워낙 이렇게 20개선 밑에 있잖아요. 그럼 주봉의 차트가 이렇게 돼요. 박스권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안 깨면 매수.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박스권 매매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이제 박스권 매매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주식이 이렇게 움직여? 캔들이.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그죠? 요 깨면 손절. 요 뚫었다 내기. 또 날라가요. 그 다음부터 여기만 깨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박스권을 뚫었는데 여기 몇 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박스권 매매죠. 나한테 걸린 박스권 매매. 전 내가 만약에 톡박스 코리아 사고 싶다. 뭐 이런 데 하는 거죠. 뭐. 깨면 손절 값으로.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랄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제 기준인 거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얘기를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자, 오로라인데 역시 깔끔하진 않은데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20개선 이쁘게 잘 있죠? 잘 자리 잡고 있고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240에선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깨면 손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직은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3일악기처럼 제로투세븐이나 모나리나 손오공 모나미처럼 밑에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위에서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못 지켜주면 추세가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차트가. 자,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실적이 잘 나왔죠 이번에. 원래 예전에 뛰면 이게 항상 대장주였었는데 부대장 정도 돼요. 제로투세븐이 끼가 제일 많고 그다음 부대장주가 이제 아가방 컴퍼니 정도인데 월봉에서 보니까 애매해요. 저번 달 종가 상체가 이 친구가 20개월 선이냐 60개월 올려놓길 바랬거든요. 이 종가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이에요. 올려놨구나. 4,520원. 아, 올려놨네. 아, 4,520원만 안 깨면 돼요. 60개월 선이도 올려놨네. 저 괜찮다. 잠깐만. 바뀌었구나. 주봉.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만 깨면 돼요. 여기가 이제 5개월 선 근처니까. 여기 근처니까 변곡점이거든요. 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변곡점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손절할 때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깨면 큰일 나요. 이게 이제 지지선인 거예요. 요걸 깨면 다음부터 얘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요. 봐야 되겠다. 야가본 컴퍼니 여기만 깨면 되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는 거고. 뭐 시장 여기 시장 밀려서 이런 데 왔는데 지켜주면 사야지. 기간 조정이 짧아. 기간이 짧구나. 보통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길어야 좋아요. 이 짧으면 다시 올 확률이 있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아, 그래서 내가 빼놨구나, 얘를. 일로 안 와. 다시 말 만들었어. 자, 교육주 중에 대교를 볼게요. 당연히 대교도 이제 어린이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일단 1차적으로 저항선에 있어요. 이게 저항선이에요. 내일이 월요일 월봉의 출발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20개선 위에 출발해줘야 좋고, 만약에 20개선 출발부터 다시 와요. 그 5개선이 오잖아요. 여기서 매수. 5개선 가격이 3,780원. 주봉에는 추세 이쁘죠. 20선까지 오면. 그러니까 여기가 20선이고, 월봉에서 5개월 선이 주봉에서 여기거든요. 시장이 내일 안 좋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시장만 좋으면 추세가 원체 이쁘기 때문에 이 친구도 5주선만 안 깨면 여기 맞고 떨어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깨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5주선 기준으로 대하면 딱 맞는 거예요. 한 3,900원쯤 되겠다. 그죠? 대량거래가 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이 그 어린이 관련주 이런 거를 하더라도, 대교는 이제 어린이 책임 관련주니까 관련주를 하더라도, 제로투세븐은 기간 조정이 길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자, 보겠습니다. 가격 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240에선 깨놓고, 기간 조정이 길면서도 누군가 대량거래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교는 똑같이 이런 상황까지 좋은 거야. 주봉에서도 추세가 이쁘고 월봉에 돌려놓고 역시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길기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럼 살살 왔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누군가 만약에 앞전에 여기서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다면 이 친구는 웬만하면 매수해야 되거든요. 제로 투스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이런 게 없죠. 그럼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서 빵 때릴 수는 있어요. 그냥 갑자기 누군가가 빵 때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기다렸다 하면 돼요. 지금 들어가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밀렸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좀 세월을 주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아차하면 내가 보초병실판이야,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일단 패스예요. 나쁘진 않아요. 자,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뭐 이렇게 왜 일로 여기로 갖고 왔냐면 그 어린이 아토피 뭐 이런 게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연결이 돼 있어. 자, 뚫어줘야 될 가장 강력한 20개를 뚫었습니다. 저번 달 종가상 뚫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이쁘게 살아나고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데 바이오주라 내가 요새 바이오주를 안 좋아해서. 자, 주봉에서는 저는 지금 박스권이에요. 어머니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 이게,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죠. 박스권. 지금 박스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져 날아가는 거예요. 사기는 애매한 거고 위치가 좀 애매해요. 뭐 그냥 잘 살아나고 있죠. 괜찮은데 역시나 1번 타전 아니게 알고만 해도 추세는 이쁜 거예요. 잘 살아나 있고 아기상으로 유명한 좀 친구가 이제 삼성출판사죠. 삼성출판사인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추세는 살아있지만 이 앞전에 이렇게 높거나 각도가 센 친구들은 한번 뛸 때 이런 데까지는 갈 수 있는데 다시 예전의 영화를 찾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5개월선 깨면 칼손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칼손절. 가격이 32,000원. 그래서 요 깨면 한번 안 깨면 뛸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뭐 아기상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죠, 이 친구. 역시 주식은 역시 왼쪽 산에 사야 돼. 왼쪽 산에서. 오른쪽 산에 건드리는 거 아니야. 월봉에서 3단 슈팅 나왔는데 얘가 여기 또 간다?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안 산다는 얘기 좀 쉽게 얘기하면 뭐 주봉에서 이렇게 20선 뚫어주고 그냥 뛸 수는 있는데 이거를 엔젤과 관련해서 연결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죠? 김혜진님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밑으로 갈수록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자,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났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난 종목이 20개선 밑에 있다 패스. 여기서 갑자기 뭐 애들용품 어쩌고저쩌고 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야. 뭐 이렇게 이제 캐리소프트가 이제 반등을 하다 이제 매수할 타임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점이 2,000원 하던 친구가 36,000원 갔습니다. 15배 올라가고 15배. 자, 그럼 뭔 얘기냐면 예전에 한국 BNC를 자꾸 어떤 분들이 여기서 자꾸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이건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반성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사신 분들이 있었으면 저 욕 많이 먹어요. 이런 거 얘기했다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려면.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여기서 반등하니까 얘가 여기서 갑자기 치료제가 어떻게 있고 뭐 이제 반등을 시작할 거야. 이제 뭐 차상 치고 다시 갈 거야. 어림도 없어요. 1,000원 하던 주식이 65,000원 찍고 우하향하는데 얘가 뭐야? 끝난 거죠. 재산 끝난 거예요. 여기 가면 이거는 이제 반등의 시작이고 회사가 좋아지는 게 얼른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른. 빨빨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걸 설거지라고 그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다고 그래야 돼. 깜짝 물론 좋을 수는 있겠지. 하루 올라가니까 뭐 한국 BNC 뉴스 띄우고 나 오늘 30% 먹었어요. 뭐 단기 단타 우리나라 1에 3% 안에 드시면 하셔도 돼요. 끝난 거예요. 왼쪽 산, 오른쪽 산. 기다리면 자기 가서 쭉 떨어져요. 자, 떨어졌죠. 공매도 이럴 때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캐리소프트가 아무리 애들 얘기를 좋고요. 지금 막 또 뉴스 나오면서 유아용품이 어떻대 뭐가 어떻대 하면서 엮이면서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앞전에 15배가 올라간 친구기 때문에 저는 쳐다도 안 봐요. 우리 멤버님도 절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한가 갔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가 어떻게 알아?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대신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예요. 아직 안 간 게 많은데 굳이 앞전에 15배 가지고 잘못 건들잖아요? 흥을 내요. 그러니까 손실이 났지. 여기서 중간에 여기서 중간에 뛴다고 그래서 뭐 이 친구가 살아날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우하향이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자, 웅진입니다. 윤석열 관련주로 다 연결돼 있었죠 지금. 추세가 아직 못 돌아서고 있죠. 아직 이제 바닥권이긴 한데 리스크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닥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이게 앞전에 거래량 들어오고 있죠 자꾸. 기간 정도 있어요.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이건 바닥주인데 이거 깨면 손절하셔야 돼요. 힘들어져 이거. 근데 안 깨면 뛸 거는 같아요. 웅진은. 기가 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추세를 전환해놓지 않으면 저는 잘 안 사요. 여기 앞에 거래량 들어오고 있죠. 지금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세 전환을 못 해놓으면 주식이 실질적으로 월봉에서도 추세 깨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살짝 저렇게 바닥 찍을 것 같아도 그 바닥을 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카카오는 제가 예전에 찍을 때 목표가 알려드렸었어요. 이거. 뭐 웰크론, 투비스포트, 대어미도 마찬가지 다 끝난 거라 패스예요.
3,600원 하던 친구가 캐리 소포트 날아갈 때 3,600원 하던 친구가 55,000원 갔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얘는. 뭐 여기가 대바닥이 짤는 몰라. 그리고 얘가 여기 가려면 10몇 년 걸리고 뭐 한 수만 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살 게 이렇게 많은데 굳이 얘를 그냥 패스인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원 미디어 들고 계신 분들이 서운하실 수는 있지만 저도 대원 미디어 들고 계신 분들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살 때는 어디서 사야 되는 거냐면 월봉 바닥 여기서 삽니다. 뛸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아직 5개선도 못 들어났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도 안 돼 있지만 오른쪽 산인데다가 여기가 집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산에 김포 써서 올라갔는데 집에 오려고 그랬어. 여기가 집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앞전에 15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